자, 이런 가운데 곽상도에 대한 뇌물죄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한 겁니다. 통장을 10개를 잡았죠. 네. 네.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거 잡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페라리 어떡하냐, 할부금 어떻게 내냐. 근데 통장이 10개씩이나 있어? 기본적으로 이런 애들은 많이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시중 23개 은행에다가 다 다만 만들어요? 넣어주죠. 네. 아.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해갖고 이제 전부를 한꺼번에 다 쳐야 된다. 그래서 난 통장을 10개만 친 것도 이상해요. 23개 다 쳤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중요한 건 다 빠진 거 아니야? 24개를 그리고 왜냐면 이제 내가 23개를 다 압류를 당했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네. 어?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네. 통장을 쓴다고 하더라도 음. 이 통장 안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50억까지만 잡은 거예요.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머지 50억은 쓸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봐준 겁니다. 따져놓고 보면. 참. 네. 그렇기 때문에 6년 퇴직금으로 50억 정도 받은 건데 곽상도가 그동안 청와대에서 해온 일이 있고 국회의원으로 해온 삘이 있는데 재산이 50억 뿐이겠어요? 에이. 받은 게 아니겠지. 50억 뿐이겠습니까? 그건 아유, 아니겠지. 에이. 덕흠이가 3천억인데. 그럼 이게 소소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페라리 할부금이나 기름값 못 넣을 걱정은 여러분이 안 해줘서 됩니다. 네. 왜 그런 걱정을 해? 누가 걱정을 해요? 누가? 아니 네. 아니 저 진짜 네, 제가 몇 년 동안 가는 미용실 선생님이 있는데 선생님을 따라서 미용실 옮겨 다녀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아, 나 우리 집주인이 딱 집을 팔고 나서 그 다음에 재개발이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주인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자기가 그걸 몰라서 집을 싸게 팔았다는 등 막 되게 그래서 다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미용실 원장님이랑 다 같이. 그 제가 참지 못하고 그럴 때 참으면 안 돼. 제가 참지 못하고 그 머리 새 그렇게 참으면 네, 돼. 제가 그랬어요. 쌤, 그 집주인이 집 한 채가 아니죠. 근데 여러 채가 있는. 저기 집 여러 채 있는 사람을 뭐하러 걱정을 해줘요. 그래도 그 사람은 돈 벌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재용 상속세를 왜 걱정해요? 우리 먹고 살 걱정을 하면 되고 쌤 2년 후에 집 나가라고 할 때 또는 전세금 올려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게 낫다고. 절대 우리는 재벌이라든지 이런 애들 돈 많은 집주인들 우리가 걱정해 줄 이유가 없어요. 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했어요. 곽상도 아들이 포르쉐. 포르쉐야? 페라리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네. 제가 작은 차는 잘 안 타봐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포르쉐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자 50억을 예금 한도로 10개 은행에다 걸었으면 50억씩 거는 게 아닙니다. 야금 합쳐갖고 50억을 건 거예요. 그래도 야금, 합쳐도 야금. 50억이죠. 그러니까 통장에 한 통장씩 5억씩 때렸을 겁니다. 왜냐면 50억씩 때리면 인지 때만 해갖고도요 몇백만 원이 들어요. 하나 계좌 억류하는데 물론 이제 검찰은 수사니까 그게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50억을 10개 은행에 나눠서 압류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통장이든 예를 들어 50억이 들어 있었으면 5억만 잡힌 거예요. 하지만 어느 통장이 있는 줄 몰랐기 때문에 내가 50억을 잡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검찰은 10개 통장에 50억을 찔러 넣었으므로 결국은 5억밖에 안 잡았다라고 봐야 맞는 거라는 거죠. 물론 얘가 10개 은행에 5억씩 분산 이체를 했으면 50억이 완전히 잡혀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돈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별 금전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압류는 아닙니다. 상징적인 거죠.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거를 상징적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 안 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했냐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뇌물죄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통장을 그 대가를 아들한테 대신 수용을 한 건데 뭐에 대한 뇌물이냐를 검찰이 했을 때 이걸 뭘로 봤냐면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예 처음에 그럼 그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 있을 때 하나은행은 사실상 최순실의 사금고였어요. 딸내미 보증서도 막 5억씩 막 써줘버리고 원하는 대로 본부장 바꿔서 안 치고 자기 좋아하는
그 기업들한테 찔러주라고 그러면 막 대출해주고 이러던 하나은행이었거든. 그래서 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하고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나중에 사업비 1조 원, 실대출액 8천억을 끌어대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박상도가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뇌물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대출 수수를 관여했을 때는 통상 3%에서 5%의 뇌물을 받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조 원 대출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곽상도의 목은 얼마다? 50억이 되는 겁니다. 헐. 이게 뇌물의 정석인 거죠. 어디에 나오는 누가 아니 원래 대출 브로커들이 그렇게 받아요. 네. 그래서 담보 대출인 경우에는 이제 3%에서 1%까지 떨어지지만 요런 신용 대출이나 컨소시엄, TF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5%거든요. 심지어 악랄한 애들은 10%까지 받아가는데 박상도는 5%만 먹었다는 거죠. 10%한테 당했구만. 10%한테 당했어. 그 5%가 최모 씨한테 갔을 수도 있고요. 정모 씨한테 갔을 수도 있죠. 네, 어찌 됐거나 통상적으로 하나은행이 1조 원 대출을 승인을 했고 그 1조 원 대출의 대가로 박상도는 5% 50억을 받았다라고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얘기는 송 작가 TV를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업계의 그 다방면에서 다양한 경험과 예측을 할 수 있는 또 이런 그 분석가가 많지 않죠. 근데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의원들도 뭐 받았을 거다 뭐 5억짜리, 20억짜리 클럽이 따로 있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다 맞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의원들이나 네. 뭐 이런 예. 사람들. 네. 자, 어쨌든 이 세계일보 단독인데 검찰이 곽상도하고 김만배가 2015년 6월 통화 때 대장동 이 이익에 대해서 분담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곽상도한테 돈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현직이니까 못 주니까 아들을 입사시켜가지고 아들한테 주자라고 해서 한 게 이제 검찰이 조사를 한 거다. 그래서 지금 통장이 50억이 걸려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위가 틀리다. 1조에 5%면 500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주도하긴 했지만 하나은행, 시중은행 8개가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뭐 다른 증권사도 있었고 하나투자금융도 있었고 다 논아갖고 돈을 분바이에서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컨소시엄 설립 비용으로 받은 게 50억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나머지 각 개별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8천억 대출이 일어났거든요. 개별 대출이 일어날 때마다 그와 관련된 담당자들한테 다 돈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체적으로 브로커 전체 금액으로 보면 500억이 맞아요. 그래서 지금 450억 나누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50억은 박상도 거기 때문에 합치면 딱 500억이 되잖아, 지금. 계산이 너무 딱딱 맞아 떨어진다니까, 지금 이 계산으로 따지게 되면. 50억 클럽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여기로 인허가, 이게 보세요. 대출 비리에 5%가 갔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사나 뭐 이거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입찰 또 여기에 따라서 다 또 단가가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 다 받아가는 거야. 왜 박영수가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을 받아가겠어요? 뭔가를 했으니까 받아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사를 맡아서 또 이런 작업을 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 총 그 운영비의 한 30%는 기본적으로 나눠줄 걸로 계산하고 시작을 해요. 참 돈 벌기 돈이 쉬운 거죠, 쉬운 거죠. 네. 얘들한테 뭐가 이렇게 쉽냐? 난 그렇게 맨날 어렵던데 왜 얘들은 이렇게 쉽냐? 송작가 TV 원두커피. 반복되는 지친 일상.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깊은 맛과 기분 좋은 커피 한 개. 오늘도 송작가 TV 커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송작가 TV가 직접 선별한 5종류의 원두는 주문 후 로스팅을 원칙으로 여러분께 가장 신선한 원두를 보내드립니다. 식을수록 상큼하고 깔끔한 하이드 블렌드. 구수한 단맛으로 여운이 느껴지는 에티오피아 일가체프. 부드러운 초콜릿 끝맛을 느낄 수 있는 콜롬비아 수프리모.
고소한 맛의 브라질 싱글 오리진. 3가지 원두를 로스팅하여 산미가 느껴지지 않는 송작가 TV 초이스 원두까지. 네이버에서 송작가 TV몰을 검색해보세요. 어쨌든 곽상도 의원 측은 뭐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억지로 거봐, 여기 너무 뭐 IMF 이전에도 5%였는데 나도 IMF 이전부터 이걸 했었는데 다 이렇게 이 업계에 있었던 분들이 다 계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아유. 하여튼 이게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정부상에서 지난주에 처음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하나은행 김정태 JT가 그분일 가능성이 높고 그와 관련한 하나은행 관련된 수색도 그 계좌 투자도 철저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은행 계좌를 안 까. 하나은행이 왜 이렇게 멀쩡하지? 왜냐면 지금? 하나은행을 안 까게 털고 되면 너무 많은 거지. 대장동만 요만큼 꺼내올 수가 없어. 저 장부를 털게 되면. 줄줄이 나와서 줄줄이 아마 여권 그 당시 여권의 관계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연루자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한테는 진짜 핵폭탄일 수도 있어 지금 이게. 네, 이 상황까지 우리가 이제 몰아가야죠.